자, 프린터 보시면 실기 제1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기 제1강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파트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파트고 이제 넘겨볼게요.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시험에 무지 자주 나옵니다. 무지 자주 나와. 얘는 이제 내용상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무회계랑 법인세랑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와 법인세에서의 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책에 제가 프린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회계의 매출액하고 세법상 수익금액을 조정 계산하는 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등에 반영된다. 시험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얘가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접대비 조정 명세서라고 보이죠, 맞죠?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있죠? 여기에 반영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왜 적어놨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실제 실무에서 내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고쳤다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 다시 고치셔야 돼요. 다시 불러오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실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린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부터 실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책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요 프린터의 제일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관련 문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련 문제. 하나는 2022년도 책에 있는 관련 문제고 하나는 2023년도의 관련도 문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2023년도 있고 2022년도 있고 이렇나요?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2022년도는 여러분들 책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했는데 까만색은 뭐냐면 난이도 하. 시험에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문제가 까만색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뭔가 좀 찝찝한 친구. 그럼 난이도 하나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 빨, 껌, 파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두 가지 색깔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난이도 빨간색이 지금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근데 이것도 왜 색깔이 왜 났지? 그런데 일단은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복습하시면 되지만 얘는 뭐부터 풀어야 돼요? 얘 풀고 얘 풀고 얘 풀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얘 풀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벌써 어려우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저랑 풀어볼게요. 409페이지라는 뜻이고요. 회사 코드는 9209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뒤에 있는 554는 답지입니다. 답지가 554페이지에 있다라는 뜻이고 얘는 나중에 제가 복습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제가 네,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잘못 말했어요. 지금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열어볼게요. 페이지 414페이지 가보시고 회사 코드는 9309 414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309 그래서 책 414페이지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여기고 회사 코드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상단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930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여기 2강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요 1강과 2강이 좀 붙어서 나와요. 통상적으로. 이 두 문제가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지금처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는 2강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맞죠? 2강만 나올 수도 있는데 1강, 2강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례가 별로 없지만 2강 할 때는 좀 더 사례를 들여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쯤에 메모 하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영업의 수익은 입력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영업의 수익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업의 수익은 입력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수익금액은 뭐냐라면요. 수익금액은 회사의 주요 매출을 의미해요. 회사의 주요 매출은 또 뭐냐면 영업의 수익이 아닌 놈을 이야기하는 거죠. 번호로 이야기하면 400번대예요. 400번대의 매출만 입력한다. 다만 부산물 매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부산물 매각. 실제로는 세 가지인데 시험에는 한 놈만 들어와요. 부산물 매각은 영업의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합니다. 즉 영업의 수익으로 입력하는 놈은 딱 한 놈이 있어요. 딱 한 놈. 알겠죠? 실제적으로 이론책에는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딱 한 개만 영업의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보고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선택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하면 1번 아니면 2번 되어 있다 맞죠? 1번은 400번대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 2번은 부산물 매각만 딱 유일하게 들어와요. 틀리는 거 어디서 틀리냐면 아까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면 이 네 가지를 입력 다 해서 틀리는 거예요. 다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매출 조회라고 있습니다. 맞죠? 매출 조회. F4 하셔도 되고 매출 조회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입력할 예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품 매출을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방향키 한 3번 누르면 내려가요. 한 번 내려가네요. 이번에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1F4. 1F4.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매출 조회. 공사 수익금.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너무 내가 하고 싶다고 요거까지 입력하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 영업의 수익은 부산물 매각을 제외하고는 입력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 요 2번입니다. 2번에처럼 지금 이제 도급공사의 이제 공사 수익금에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올 확률은 한 5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100%를 넘기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00%를 넘기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00%를 넘기지 않... 100%는 괜찮아요. 100%는 괜찮아요. 100%는 괜찮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여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단 잠깐 선택하지 말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뭐냐면 조정 전이고요. 얘가 조정 후입니다. 물론 이제 글은 이제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조정 전을 이야기하고 얘는 조정 후예요. 얘가 뭐냐면 조정이 되는 거죠. 맞죠? 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요. 이 세 가지 탭에서 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작업 진행률 시험보다는 이쪽이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얘를 선택할까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숫자를 이렇게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금 제가 이제 빌딩 신축 공사의 자료를 넣었는데 공사 기간은 넣을 데가 없네요. 맞죠? 도급 금액이 뭐냐면요. 매출 금액입니다. 매출 금액. 매출 금액이 얼마야? 100억. 맞죠? 매출 금액이 100억이네요. 근데 총 공사 예정비가 얼마죠? 80억. 이거 얼마 먹는 거죠? 20억 먹는 거죠. 20억 먹는 건데 공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10억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분의 1만큼 진행되었죠. 8분의 1만큼 진행되었죠. 8분의 1만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8 이렇게 하니까 0.125, 즉 12.5%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죠? 여기 지금 입력하셨을 때 100% 넘으셨다면 틀린 겁니다. 왜 100% 넘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가 반대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요. 한 가지 더. 전산세무 1급은 특히 컴퓨터를 믿으세요. 컴퓨터를 믿으세요라는 말은 내 상식으로 좀 접근하지 말고 컴퓨터가 나온 데이터를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주어진 대로 입력만 하신대요. 단 얘가 100%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액이 우리 매출이 이제 12.5%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남겨야 되는데 사실은 12억만큼만 남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만큼 조정액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세무일급은 특히 이 조정액이 어디로 가 있냐면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가보세요.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이렇게 가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데이터가 이제 바뀌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전 페이지, 여기, 도서관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 공사는 이렇게 쭉 입력하셨죠? 이렇게 쭉 입력, 100%네. 100%까지는 괜찮다고 했고요. 회사가 2억이라는 매출을 남겼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의심할 만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2년 12월 10일이면 2022년의 입장에서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한 달간의 매출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의 매출은 1월부터 9월까지만 남겨야 되잖아요. 전액 다 올해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칠 때 그런 의문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 당사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는 얘가 1년 미만의 공사예요. 맞죠? 그때는 완성 기준, 완성되었을 때 매출로 남기는 것입니다. 완성 기준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 오케이. 본 문제에 하나여 당사는 건설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쉽죠? 맞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1급 생각 여러 쉽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448페이지
회사 코드는 9326 진행 한번 해봅니다. 지금 페이지 446페이지에 왔는데요. 1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자료와 446페이지가 아니라 448페이지.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 하시오. 자, 여기 데이터 있죠?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입력해 보세요. 지금 손익계산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얘를 입력하고 얘를 입력하지 않는다가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있네요. 영업의 수익 중 여기 영업의 수익 중 자비계는 부산물 매각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물이라는 것이 원래 C급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400번대 매출의 찌끄러기들을 통상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회사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400번대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 대신 입력할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비익으로 하고 수익 숫자도 1000만 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맞죠? 400만 원으로 고쳐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부분이 걸리네요. 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발견됐다.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이 돌아올 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상품권이 나갔을 때는 매출로 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매출로 계상하였다라는 말은 인식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뭐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자, 빼야 되는데 이제 요것이 상품권 매출이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상품권 매출이나 매출 취소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는 작업 진행률이 아니라 기타 수익 금액 조정으로 갑니다. 자, 기타 수익 금액 조정으로 가서 자, 여기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분은 자,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F2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상품 매출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선택하셨어요? 자, 저는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처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처럼 해도 돼요. 책에는 지금 저처럼 되어 있어요. 엔터. 근거 법령은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엔터. 자, 수익 금액은 마이너스 5천이라고 적으십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여기 원가인데요. 원가는 그에 대한 매출 원가는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안 빼도 되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상품 매출 계정에 차감이라는 항목으로 빠져 있죠. 맞죠? 근데 저는 보세요. 이렇게 시뻘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5천이라고 적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밑에 빨간색이 사라져요. 지금 답지는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 여러분들처럼 하는 것을 찬성.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품 매출이라고 저처럼 적고 마이너스 5천 치고 왔더니 뻘겋게 떠 있더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내가 기억났어. 가서 여기 가서 F2 상품 매출 바꿔도 앞에는 안 바뀌어요. 그때는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말고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출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정 등록이 들어가셔야 돼요. 단축키는 F3. 자, F3 누르시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떼어 있죠. 얘를 믿고 가시면 돼요. 얘 너무 믿지 말아 했어요, 제가. 매출 취소니까 입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여기에 한 글자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떠요. 근데 얘를 선택하나 똑같아요. 답은 아시겠죠? 답은 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상품 매출 잡고 유보 5천만 원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론 파트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매출로 인식 안 했는데 장부에는 매출로 인식한 거거든요. 그 기업에게서는 매출로 인식했고 법인세법에서는 매출로 인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품권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장부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이미 상품권이 나갔을 때 매출 인식했으니까 법인세법에서는 그때서야 매출 인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 얘를 여기에 적어서 얘를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보 감소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품 매출 5천만 원 유보 감소라고 시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회계에서는 이렇게 없애는 행동을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추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추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문제 중에서 추인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일단 이렇게 끝났고요. 자, 하나 더 있네요. 한번. 자, 요거 한번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다. 이제 매출하고 나서 고객이 오케이 하면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용 매출이라고 합니다. 12월 28일 날 거래처로부터 시송품에 대해서 그 구입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서는 매출 인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장부는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죠. 맞죠? 그래서 매출을 인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시는 뭐 하냐면 얘를 이제 저라면 여기 동그라미예요. 왜냐하면 상품이냐 제품이냐를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가서 F2 누르고 제품 매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죠? 3,000원이죠. 그런데 매출원가는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여기에 한 가봅니다. 수익금액 조정계산.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갔더니 이렇게 가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요것도 조정 등록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조정 등록에 가서 3천만 원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아까 얘를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기에 가서 제하고 엔터 제품 매출 다음 3천만 원을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5천이랑 여기 3천이랑 비교해서 여기 2천이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감되어서 밑에 남기 때문에 너무 밑에 걸 믿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 문제 정리 한번 해보면 위에 있는 화면과 영업의 수익 중 잡이익에는 요 말 때문에 여기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영업의 수익인 잡이익 여기 400만 원으로 입력한다.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자, 상품 매출에 마이너스 5천만 원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차감을 입력한다. 대신 입력할 때 한글로 상품 매출이라고 적지 말고 F2 상품 매출을 이용한다. 그 다음 3번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제품 매출이라고 F2에서 입력을 하고 얘는 가산 항목으로 넣어준다.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 대한 조정이 한쪽은 가산, 한쪽은 차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의 수익 금액과 대용원가는 없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F3를 눌러서 조정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때 할 때 아래 것을 너무 믿지 않는다. 이걸 보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1F4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불러와 칩니다. 1F4 수익금액 조정 계산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익금 얘네들이 뭐냐면 400번대 매출입니다. 400번대 매출이고 이 세 가지라고 했죠. 반제품, 부산물, 작업 해물 이 세 가지는 재무회계에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에 넣어줘야 한다. 다만 시험은 부산물 매각만 나오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부산물 매각만 나오더라. 세법상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귀속 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것은 발생주의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발생주의와 좀 비슷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 각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런 뜻이고요. 발생주의는 소득이나 비용이 실현 또는 발생할 때 그때 기록한다 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좀 비슷하죠. 맞죠? 내용 좀 비슷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의하여 기속 시기를 정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여기에 직접 차감 항목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400번대예요. 그래서 직접 차감 항목에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여기 상품 매출 밑에 달려서 모습을 띄게 되어서 상품 매출 자체를 차감시키는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내가 영업의 비용으로 넣었다면 자, 위에서 1,000원을 빼야 되는데 아래에서 1,000원을 뺐다면 당기순이익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없는 겁니다. 요 말 이해 가십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해당 매출의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는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오면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맞아요. 매출 할인 및 매출 할인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해 줘야 돼서 따라서 매출 할인만큼은 수익금액 조정을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회사가 매출 할인을 비용 처리했다라면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면 당기순이익 변화가 없으니까 세무 조정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용 처리가 안 됐다면 기타 수익금액으로 조정해 줘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다.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은 도급금액 매출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 작업 진행률은 요거 분의 요거예요. 요거 분의 요거. 자, 그래서 작업 진행률이 나오고 거기에 누적 입금 산입액에서 전기 수익 금액을 빼고 나면 단기 수익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단기 수익 계산액과 조정액의 세법상 단기 수익 금액과 단기 회사 수익 금액 계산액 차이가 조정액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다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지만 고민은 얘가 고민입니다. 100%만 넘지 않으면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다. 자, 그 다음 조정 등록에 가서 이렇게 조정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조정,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수익금액 조정의 원칙은 작업 진행률의 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중소기업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기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면 됩니다. 중소기업 등 아까 수익금액 인식 기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므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알겠죠? 시험에. 네.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위탁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다음 여기 수익 금액과 대응원가에 대해서 나온다면 얘는 요 구분은 위탁 매출, 제품 매출 등 어느 것을 적어도 무방하나 F2를 이용해서 제품 매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되니까 F2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네, 그런 이야기고, 얘는 안 써도 무방하다. 수익 금액은 여기 조정 등록에도 들어가고 수익 금액 조정에도 들어가서 두 군데 입력된다라는 뜻이고요. 대응 원가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얘랑 이제 똑같이 볼게요. 얘가 900이고 얘가 700이니까 여기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요거와 요거의 차이인 200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수익 금액은 대응 원가 반응하기 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수익 금액은 여기에 900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900으로 들어오고 대응 원가는 여기 조정 등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응 원가는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는 입력 안 하고 조정 등록에만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 차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넣어도 되고 수동으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조정 등록에는 양쪽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 시 수익 금액 조정 원칙은 인도 기준이다. 인도는 통상적으로 장기 할부는 초반에 인도하죠. 맞죠? 처음에 단식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횟수 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세법이 용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횟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험은 전부 다 인도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나옵니다. 장기 할부 요건인 경우의 개념은 장기 할부 판매의 개념은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을 장기 할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할부가 아닐 때는 무조건 인도 기준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인도 기준. 2회 이상 분할이 안 된다든지 1년 이상이 아닐 때는 그때는 장기 할부 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이론적 설명이에요. 실기랑 상관없죠? 자, 주요 내용. 매출 취소가 일어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에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여기는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매출 취소의 개념이나 상품권 매출이나 똑같아요. 근데 상품권 매출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대응원가가 안 나오고요. 매출 취소는 이렇게 대응원가가 나와요. 해결이 되면 추인해준다라는 말은 해결되면 얘를 수익금액과 대응원가를 잡아줘야 되죠. 그때는 넣어줘야 됩니다. 상품권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수익금액에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조정에는 차감 항목으로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등록에는 송금 산입으로 처리해준다. 지금 현재 여기 설명인데 차감 부분이 F3 갔을 때 여기에 빠집니다. 여기에 송금 산입으로 빠진다.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작아서 요것을 여기 하나 더 넣었어요. 이해가시죠? 시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품 매출, 상품 매출. 3번 4번에 부산물 매각 때문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면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1F4, 1F4, 2F4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수익 금액에 가서
제품 매출에는 1950만원. 즉 15대 곱하기 130만원. 그 다음 대용원가는 15대 곱하기 1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용원가 수익금액. 그 다음 상품 매출은 매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이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익금액 조정으로 가요. 대용원가는 상관없이. 그래서 1950만원은 가산, 마이너스 500만원은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한 90% 맞췄죠. 마지막에 조정 등록, 세무 조정은 이렇게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즉 입금과 손금, 송금. 자, F3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입금과 그 다음 손금과 그 다음 얘도 손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밑에 거만으로는 힘들어요. 숫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밑에 부분 조금 조심하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가 2022년도에 나왔던 빨강이 문제예요. 빨강이 문제. 빨강이니까 어렵다. 일단 어디서 틀리는지를 먼저 보면 아까 여기 20대라는 숫자 때문에 먼저 현혹당해요. 20대는 필요 없는 이야기다. 맞죠? 두 번째는 상품권 매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매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이너스 500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요거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